자, 그래서 원가 회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잊어버리신 분들 위해서 배점 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원가 회계는 이론으로만 출제가 되는데 실기는 없어요. 실기는 없고요. 한 문제당 2점씩 5문제였죠. 5문제. 그죠? 그래서 원가 회계 여러분들 포기하시면 안 되십니다. 강제적으로 전부다도.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원가 회계가요, 실제로 위쪽으로 갈수록 원가 회계가 점수가 평균이 높아요. 알고 계시는가요? 네? 그 재경관리사 실제로 평균 따져보면은 원가 회계가 평균이 가장 높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원가 회계는 여러분 나오는 곳에서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많이 풀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딱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많이 풀어보는 게 장땡이에요. 이쪽은. 아시죠? 그리고 아마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원가 회계는 이해를 하려면 할수록 오히려 못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공식을 외우고 공장에서 이렇게 하기로 원가 계산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공식을 외우시고 계속 푸시는 게 답이에요. 실제로. 아시죠? 그래서 이해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공식 외워달라고 하는 건 공식 외워주시고, 실적으로 이해도 필요하긴 하지만 100% 이해를 할 수는 없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원가 회계가 또. 자,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 여기 원가 회계, 우리가 회계에 관련된 애들은 회계 1급하고 세무 2급이 많이 비슷합니다. 아시죠? 세법이 좀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졌죠. 아까 우리 부가가치 때 끝났지만. 자, 보시죠, 여기. 자, 여기 첫 번째 파트인데, 여기 첫 번째 파트는 시험에 이제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다음 중 예를 들면 여기 위에 있는 제목에 따라서 원가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추적 가능성이잖아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원가의 분류로 알맞은 것은 그렇게 되거나, 아시죠? 그래서 제목에 따라서 원가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외워주셔야 돼요. 핵심은. 여기에 우리가 추적 가능성은 뭐냐?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제품의 원가가 개별적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추적할 수 있으면 우리가 추적 가능하다라고 표현하고요. 어떤 제품의 얼마의 원가가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원가가 얼마인지 파악이 되냐, 파악이 안 되냐, 그걸 우리가 추적할 수 있냐, 추적할 수 없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계 1급 때 지식을 동원해 보면 우리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비라고 하죠. 직접비는 어떤 제품에 얼마가 원가가 들어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비가 추적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제조 간접비는 여러분들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제조 경비 이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제조 간접비라고 하잖아요. 제조 간접비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공통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적이 불가능하겠죠, 개별적으로. 그래서 간접비.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자, 우리가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로 구분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쳐서, 그죠? 기초 원가, 기본이 되는 원가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뭐라고 하냐면, 그죠?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라고 하죠. 그죠? 이게 사람과 생산 설비잖아요. 그렇죠? 사람과 생산 설비가 가공해서 이 재료를 가공해서 제품으로 바꿔주죠. 그런데 그죠? 그래서 가공해준다, 바꿔주니까 전환시켜준다라고 전환원가라고 하고요. 그죠? 꼭 외워주셔야 될 용어예요. 같이 알고 계시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가 행태, 조업도, 여기가 이제 우리가 1장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조업도 조업 행태가 뭐냐면
행태가 우리가 움직이는 모습을 행태라고 불러. 행태. 아시죠? 행태 움직이는 모습. 그러니까 원가가 전체 원가가 움직이냐 변동, 전체 원가가 고정돼 있냐 고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업도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회사 공장에서요 어떤 생산 설비에 투자를 할 때 평균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에 관한 생산 설비에 투자하는 게 아니죠. 최대로 우리 회사가 성수기 때 몇 개 정도를 만들 수 있을지 투자하고 갑자기 그거보다 더 밀려 들어오면 생산 설비에 더 늘릴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회사들은 투자할 때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설비에 투자를 하게 돼요. 그죠? 투자했는데 만약에 내가 올해 연도에 5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설비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올해 3만 개를 만들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60%를 가동을 한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 조업도라고 불러요. 조업도. 그러니까 조업도가 60%다라는 건 60% 가동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업도라고 하면 여기 생산 활동이 진행된 정도인데 그냥 가동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업도라고 하면 대부분 좀 생산량 가지고 하겠죠. 여러분들.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게 몇 개인데 올해 몇 개 생산했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완전 조업도라고 하면 100% 풀가동할 거예요. 완전 조업도.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 조업도가 시험에 이쪽 파트에서는 그냥 생산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그러니까 조업도는 생산량이니까 생산량에 따라서 원가가 변하냐 변동비. 원가가 변하지 않는다. 고정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시죠? 그래서 행태하고 조업도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계급에서도 이쪽 변동비하고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전체 금액이 어떻게 되니 하나당 금액이 어떻게 되니가 좀 장난을 무지하게 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꼭 반드시 단위당이냐 전체냐를 꼭 여러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죠? 하나씩 한번 볼게요.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그래프도 시험에 잘 나오고 말문제도 시험에 잘 나오죠. 이쪽 같은요. 하나씩 해볼게요. 복습. 자, 우리가 Y축이 원가고요. 맞죠? X축이 조업도인데 여기 생산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하나씩 해보면 자, 이쪽은 변동비입니다. 변동비. 근데 왼쪽에 있는 변동비는 전체 변동비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있는 변동비는 단위당 변동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자, 현대자동차에서 소나타를 만든답니다. 아시죠? 근데 소나타 엔진을 분명히 현대자동차가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현대자동차가 그냥 소나타 엔진을 사온다라고 가정해볼게요. 소나타 엔진을 사온대요, 여러분들. 그냥 가정해보면 그럼 우리가 엔진 하나당 한 대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소나타 엔진 한 개당 그냥 1,000원이다 라고 가정해볼게요. 소나타 엔진 하나당 1,000원이다 라고 하면, 자, 이번에 소나타 엔진을 한 개를 여러분들 사왔습니다. 그럼 소나타 한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총 얼마 지불하면 돼요? 소나타 엔진 하나 살 때 1,000원 지불하면 되겠죠? 총 원가는 하나 살 때 1,000원이니까 이렇게 이쪽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소나타 엔진을 2개를 샀어요. 2개를 사면 소나타를 2대를 생산할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럼 전체 총 원가 얼마 지불하면 돼요? 2,000원이죠, 2,000원? 그죠? 세 개를 사면 총 3대 생산할 수 있고 총 3,000원 지불하면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얘를 이어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게 비례하는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서 변동비의 총액은 비례한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주의하실 건 변동비의 총액이 비례하는 거예요. 총액, 총원가잖아, 총원가.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오른쪽은 단위당 금액이 하나당 금액입니다. 하나당 금액, 하나당 금액.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당 금액은 전체 금액을 수량으로 나누면 하나당 나오죠. 맞죠? 그래서 여기는 총원가가 아니라 수량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단가가 나오니까. 그렇죠? 자, 똑같은 사례입니다. 자, 소나타 엔진을 하나를 사와요. 그러면 하나를 생산할 수 있겠죠. 소나타를요. 맞죠?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총원가가 아니라 단위당 원가를 구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대를 만들면 전체 1,000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수량은 지금 소나타 한 대를 생산했기 때문에 하나란 말이에요. 수량 한 개. 그러면 하나당 원가는 1,000원이 되겠죠. 되셨어요? 이렇게 1,000원. 자, 소나타 엔진 2대를 삽니다. 그럼 총 2개를 생산할 수 있죠. 그쵸? 그럼 전체 얼마 지불하냐면 2,000원 지불하자. 2,000원. 네. 근데 지금 2대를 샀으니까 2개로 나눠줘야 되겠죠. 단가 구하는 거니까. 그쵸? 이렇게 하면 소나타 엔진 하나당 가격은 1,000원일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나타 엔진을 3개를 사왔어요. 3대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전체 얼마 지불해요? 3,000원. 네, 3개 사왔으니까 단가 구하는 거기 때문에 3개로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네, 소나타 엔진 하나당 금액은 1,000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금액 1,000원으로 쭉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업도가 변화를 했어요. 분명히 했지만 단위당 원가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업도의 변화에 관계없이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죠. 되셨어요? 자, 이제 고정비 할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변동비는 엔진 했으니까 엔진은 사오면 사올수록 총 금액은 그럼 비례하겠죠. 그죠? 우리가 고정비는 변하지 않는 금액이고 대표적인 임차료. 우리 회사가 임차료를 1,000원 낸다라고 해볼게요. 임차료 1,000원. 그러면 내가 이번에 소나타를 한 대 생산했어요. 소나타를 한 대 생산했대요. 소나타를 한 대 생산하면 총 임차료 얼마 줘요? 소나타 엔진 하나를 생산했어요. 총 임차료 얼마 줘요? 1,000원. 내가 방금 임차료 1,000원이라면서요, 여러분들. 1,000원. 그죠? 자, 소나타 엔진 죄송해요. 자, 소나타를 2대를 생산을 했어요. 2대 생산했어요. 총 임차료 얼마 줘요? 1,000원. 여전히 1,000원이에요. 그죠? 자, 소나타를 3대를 생산했어요. 총 임차료 얼마 줘요? 1,000원. 그죠? 여전히 1,000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몇 개를 생산하든 정해진 임차료는 딱 정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돌아가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업도가 변하든 말든 전체 고정비는 영향이 없어요. 일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단위당 고정비니까 하나당 임차료입니다. 하나당 임차료. 여기는 전체 임차료고 여기는 하나당 임차료입니다. 하나당. 자, 소나타를 한 대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원가는 분명히 임차료가 1,000원 나가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한 개당이기 때문에 수량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맞죠? 이렇게 하면 소나타 한 대당 임차료는 1,000원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렇죠? 자, 소나타 2대를 생산을 했어요. 그럼 총 임차료 얼마 줍니까? 1,000원. 맞죠? 임차료는 1,000원이 계속. 근데 지금은 단가. 그러니까 수량 2개로 나눠줘야죠.
이렇게 하면 소나타 하나당 임차료는 500원이 500원. 그죠? 자, 소나타 세대 생산했어요. 세대. 총 임차료 얼마 줘요? 저기 1,000원. 근데 지금 단가 구하는 거니까 소나타 3개 수량 나눠주면 소나타 하나당 임차료는 333원쯤 되겠네요. 그죠? 333 이렇게. 그죠? 얘를 이으면 네, 좀 잘 안 맞지만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 그래프는 반비례 그래프죠. 반비례 그래프. 그죠? 그래서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서 단위당 고정비는 반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와요. 그죠? 왜냐면 분자는 변화가 없는데 분모가 변하잖아요. 그죠? 반비례.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순수한 100% 변동비, 순수한 100% 고정비고요. 그리고 우리가 회계 1급 때 배웠던 게 변동비하고 고정비가 섞여져 있으면 준자 붙이죠. 준변동비, 준고정비. 그죠? 자, 하나씩 해보면, 자, 준변동비. 자, 우리가 준변동비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공공요금이 대표적이에요. 전기요금, 뭐 수도요금, 가스요금. 저 이번에 그 뭐죠? 그 보일러 몇 번 틀었더니 7만 원 나왔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잠바 입고 깨, 또 맞죠. 진짜 깜짝 놀라 7만 원 나와가지고 놀랐어요. 좀 쉬는 날에 가스 좋은 게 돌렸더니 몰라. 7만 원. 무서워가지고 와가고 그냥 잠바 입고 살아가시게. 네, 무섭더라고. 자, 한번 해보면, 자, 그럼 우리가 전기, 가스, 수도요금의 특징이 있죠. 사용하지 않으면 요금이 그렇죠. 기본 요금이 나와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을 안 했다라는 건 조업도가 몇이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0. 이게 0이잖아. 조업도 0. 맞죠? 조업도 0이에요. 즉 내가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어요. 맞죠? 그래도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서 출발하겠죠? 총 원가는 여기 기본 요금이라고 하면 되시겠어요? 그랬다가 이제 제품을 생산하면 할수록 또는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면 할수록 맞죠? 총 금액은 그만큼 증가하게 되죠, 여러분. 그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여기서부터. 그죠? 기본 요금서부터 이제 비례해서 증가하게 될 거예요, 총.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준 변동비를 여기다 좀 할게요. 좀 지워도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준 변동비를 뭐라고 하냐면 호다원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고정비가 먼저 있고 그다음 변동비가 나중에 있잖아요. 이 둘이 섞여져 있죠. 그래서 호다원가라고도 불러요. 사례를 좀 외워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전기료, 가스, 수도료 같은 거. 전화요금은 좀 그렇다. 그래서 전화요금 아무튼 그냥 전화요금도 맞다고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뭐냐면 여기 준고정비 하겠습니다. 자, 얘는 좀 사례를 여기다 적어 좀 놓을게요. 실제 시험에 나왔던 몇 번의 사례. 예를 들면, 자,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요, 네, 기계장치를 임차한대요. 기계장치를 임차를 한답니다. 임차를 하는데, 기계장치 임차하는데 한 대당 임차료가 1,0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네, 1,000원이래요. 근데 이 기계장치가요, 한 대당요, 제품을 네, 500개까지 생산할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약간 요런 문제로 출제를 많이 하는 게 얘는 사례를 좀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조업도. 자, 또 우리가
제품을 500개까지 만들려면 기계장치 몇 대가 필요해요? 제품 500개까지 제품 한 개부터 500개까지는 여러분 기계장치 몇 대가 필요해요? 한 개만 필요하죠, 여러분들. 그럼 기계장치는 한 대만 필요하니까 총 얼마 주면 돼요? 1,000원 주면 되죠, 여러분들. 500개까지는 커버할 수 있잖아요, 기계장치 한 대가. 맞죠? 그럼 여기 한 개부터 제품 500개까지는 총 임차료가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랬다가 이제 우리가 500개 넘겨서 501개째부터는 501개째부터 1000개까지는 기계장치가 몇 대가 필요합니까? 2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2대가 필요합니다. 501개부터 1000개까지는 기계장치가 2대가 필요하고요. 이 2대를 임차하려면 총 얼마 지불해요? 그렇죠? 2,000원 지불했잖아. 여기 501개째부터 1000개까지 이렇게 가겠죠. 원가가 총원가가요. 그죠? 자, 그리고 1001개를 넘어서서 1001개째부터 1500개까지. 1500개까지는 기계장치가 3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맞죠? 임차료가 전체 3,000원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준고정비는 어떤 특정 조업도가 500개잖아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거. 500개까지는 그 관련 범위 내에서 총 원가가 일정해요. 일정했다가 그 해당 조업도를 벗어나면 그 총 원가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원가를 우리가 준고정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죠? 근데 얘는 이거 보시면 누가 봐도 계단 이렇게 들고 가는 모양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를 또 계단 원가라고 합니다. 이래 뭐 계단 모양이잖아요. 이어보면 계단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단 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준고정비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디까지는 원가가 딱 일정한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 그 원가가 비례적으로 또 1,000원 뛰는 거죠. 방금 사례에서요. 약간 이런 느낌이면 준고정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회계할 때 배우셨던 내용이죠, 여러분들? 진짜예요. 거진 유사합니다. 자, 이제 여기 제조활동과의 관련성 볼게요. 자, 여기는 뭐냐면 제품 제조와 관련이 있는 원가냐 없는 원가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제품을 제조하는데 관련이 있는 원가는 여기 직접 재료비, 직접 농비, 제조 간접비죠. 맞죠? 얘네들을 우리가 합친 걸 제조 원가다라고 불러요.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니까. 맞죠? 제조 원가라고 하고. 얘네들은 우리가 자산 잡았다가 나중에 매출 원가 떨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제조 원가라는 건 자산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에 재공품 같은 거. 그래서 제조 원가는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게 제조 원가고요. 자, 여기 아래는 비제조 원가라고 돼 있죠. 비제조라는 건 제품 제조와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생각하면 제조는 공장에서 하는 건데 공장에서 발생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비제조 원가 물어보고 그 공장에서 발생하지 않은 걸 답으로 찾으시면 되세요.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외워주실 게 이용어는 반드시 암기. 우리가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3개를 더한 걸 제조 원가라고 한다는 거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 다음 중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출제했어요. 근데 내가 제조 원가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구하고자 하는 걸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원가 외에는 용어도 잘 나오는 용어는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에 제조 원가 꽤 물어보거든요. 아까 기초 원가, 기본 원가 그쪽도 잘 내고. 자, 넘어가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회계할 때 1장은 좀 쉬웠을 거예요. 맞죠? 1장은. 자, 이 가로 5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뷰. 자, 여기는 우리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냐 아니면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원가냐 이거죠. 그죠?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시험에 나왔던 사례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내가 이제 회계를 하기 전에는 어디를 다녔었냐면 요리학원을 다녔어요. 요리학원. 그래서 요리학원 수험서도 사고 요리학원에 한 뭐 300만 원도 투자하고 했는데 요리가 좀 적성이 안 맞아요. 맨날 막 핀잔도 맞고 우리 태우 먹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를 이제 진로를 찾는 겁니다. 진로를 찾다가 시험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이쪽 회계세법 쪽을 학기로 하였다. 잘못 들어왔죠? 잘못 들어왔죠? 요리를 피해서 왔던 게 여기 이쪽이야. 노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왜냐면 여기는 입구인데 출구가 없어요. 한번 이쪽에 발을 들어갔다 하면 이쪽과 뭔가 연관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거진 그래요, 진짜. 이쪽이 좀 그렇습니다. 개미지옥. 이렇게. 네. 그러면 내가 이제 회계하고 세법적으로 이제 바꾼다면 이쪽 학원이라든지 알아보는 거잖아요. 수험서라든지. 맞죠? 그럼 나의 의사결정, 지금 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이 회계세법 이쪽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원가는 과거에 요리와 관련돼서 썼던 금액이에요. 맞죠? 걔는 내가 지금 의사결정할 때 고려 대상이 아니죠. 300만 원 어떻게 하지? 뭐 어차피 회수도 못하는데 끝났잖아요, 이미 이쪽은. 맞죠? 그래서 시험에 냈던 게 다음 중 관련되어 있지 않는 원가. 그렇게 하면 그 300만 원이 답이었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그걸 비관련 원가라고 하고 방금 했던 우리가 요리와 관련된 거, 과거에 썼었던 거. 근데 시험에는 비관련 원가를 내기도 하지만 비관련 원가라고 안 내고 비관련 원가와 관련돼서 원가 회계에서 부르는 용어를 내요. 우리가 매몰 원가라고 하거든요. 매몰 원가.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출제하냐? 우리가 매몰 원가는 관련 원가다라고 장난을 가끔 칩니다. 매몰 원가는 관련 원가다. 그럼 일단은 틀려요. 근데 여러분들 매몰 원가가 왜 비관련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매몰이라는 용어를 만든 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몰이라는 용어 분명히 씁니다. 특히 그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좀 많이 쓰요.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좀 매몰돼 있습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말 쓰죠. 그죠? 그럼 사람이 매몰돼 있다라는 건 사람이 아래로 꺼져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대입해 보세요. 지금 의사결정이잖아요, 제목이. 의사결정이 매몰돼 있다라는 건 의사결정이 아래로 꺼져 있다는 얘기예요. 의사결정이 아래로 꺼져 있다라는 건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 잠겨 있으니까. 이해돼서 그래서 비관련 원가 이거 맞는 거예요, 원가 얘기해서요. 아시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매몰 원가는 과거에 했었던 거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회수도 못해요. 그래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시험에 매몰 원가는 하면 지금 하는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게 매몰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회비용은 회계에서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닐 거예요. 맞죠? 우리 기회비용이 얼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기회비용이 뭐냐면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사회 시간에 좀 배울 거예요. 기회비용이라는 거. 사회 시간. 중학교 때인가? 그 정도 때 배워요, 실제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중학교 때 제가 어떻게 배웠냐면 너희들이랑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학교에 와 기회비용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희들이 학교에 왔잖아. 학교에서 너희들이 9시부터 뭐 5시까지 뭐 수업을 하겠지. 네,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이 그러면 네가 9시부터 5시 동안 5시까지 학교에 오지 않고 네가 다른 것을 했다면 너한테 가치가 있을 거야. 설명 그렇게 해서 하셨어요, 저한테. 같이, 저한테만 다른 애들한테 설명할 때. 가치가 있을 거야. 근데 넌 그걸 포기하고 왔잖니? 네, 선생님, 강제로 왔는데요? 그래도
강제로 왔든 뭐든 너는 포기하고 왔잖아. 그게 기회비용이야.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내가 지금 선택한 것을 하기 위해서 포기했죠. 포기를 몇 개 했단 말이에요. 그 포기한 것 중에서 가치가 나한테 가장 큰 건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죠? 아마 이런 느낌으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회계는 근데 그걸 회계는 항상 가치는 이익이잖아. 항상 금액으로 판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기회비용은 이익으로 돌리면 끝이에요. 그렇게 끝이에요. 가치가 포기한 것 중에서 가치가 가장 큰 거. 회계는 다 이익으로 따지잖아요. 여기. 이익이 가장 큰 거. 포기한 것 중에서. 아셨죠? 그러니까 사회 시간에 배우셨던 걸 그냥 가치를 이익으로만 환산하시면 되세요. 바꾸시면 되세요. 이게 끝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알고 계신다는데 시험에 기회비용을 어떻게 좀 장난을 은근 찾냐면 평균값이다. 내가 포기한 것의 평균값이다. 또는 작은 것이다. 같이 표익이 작은 것이다. 맞죠? 그럼 뭐 오답이에요. 그리고 기회비용 절대 선택하면 될 수가 없어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아시죠? 여기서 포기라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죠? 그러면 기회비용 자체가 내가 고려한 대상이죠. 맞죠? 이거 하고 싶은데 포기하고 내가 여러분들은 지금으로까지 학원에 오신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포기한 것을 고려했던 거죠, 여러분들. 생각을 했었던 거지. 그렇지? 네, 오신 거죠, 선택사. 넘어갈게요. 자, 근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아시죠? 우리 그 제조기업 원가 흐름 T계정이요. 여기 그냥 대놓고 한 문제씩 내요. 자,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대놓고 거의 한 문제씩 냅니다. 아시죠? 이 점을 주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죠? 여기 T계정 달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우리 제공품, 원재료 제공품 제품 T계정이요. 그렇죠? 여기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죠. 진짜 가장 압도적이야, 압도적. 하나씩 해보죠. 자, 우리가 공장의 재고 자산은 총 세 가지죠. 세 가지죠. 세 가지죠. 자,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렇게 세 가지 배우셨을 거예요. 하나씩 해보면, 자, 우리가 원재료, 제공품, 제품 전부 다 자산이니까 기초가 차변에 있죠. 그래서 기초 원재료가 30억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전년도에 샀었던 재료죠. 근데 쓰지 않고 올해 연도로 온 게 30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원재료는 언제 증가하죠, 여러분들? 원재료 증가. 사오면. 엔진 사오면 증가. 구입액이 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가 100원.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100원은 원재료 창고에 있는 금액이 되죠. 그럼 이 100원이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가 올해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가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재고자산은 옛날에 실질 재고자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말에 창고를 들어가 봤더니 20원의 원재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원어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 금액이 되잖아요. 20원은 사용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기말에 남아있는 거니까. 80원의 원재료만큼은 사용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재료비죠, 여러분들. 맞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재료비, 우리가 재료비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재료비는 다시 어떤 재료비가 있죠, 여러분들?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 80원은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로 나뉘어요. 원래는 나뉘는데 우리가 원가 회계에는 기본적인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빨리 받아들여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제조 경비 합쳐서 제조 간접비로 보잖아요. 맞죠? 그래서 재료비와 노무비 있죠. 재료비와 노무비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다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로 봅니다. 이게 원가 회계 가정이에요.
우리 시험 목적의 가정, 시험 목적의 가정. 시험 목적의 가정이고요. 그래서 직접 재료, 간접 재료비, 간접노비 언급이 있어야지만 얘가 별도로 있는 걸로 해석을 해요. 시험에서. 그냥 재료비, 농업비 딸랑 주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직 그게 전제입니다. 전제. 아시죠? 간접 들어가 있는 애들은 그냥 제조 간접비로 이미 갔다라고 무조건 봐요. 별도의 언급이 없다는 그게 이제 원가액의 가정이고요. 별도의 언급 없으면 그래서 여기가 직접 재료비였던 거예요. 간접 재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직접 재료비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원가액에.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어떤 걸 최근에 출시하냐면 이렇게 출제를 가끔 하더라고요.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좀 야박하게 기초하고 기말을 안 주고 이렇게 줘요.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기초 원재료 기말 원재료가 기초 원재료보다 이렇게 주는 겁니다. 갑자기. 기초하고 기말을 원래 각각 주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안 주고요. 우리가 기초 뭐가 기말 뭐보다 뭐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주는 겁니다. 아시죠?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뭘 하시면 되냐면 이무의 숫자를 대입하시라는 것 뜻이에요.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그러면 기말 원재료가 기초 원재료보다 20번 많은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어느 하나를 0을 만들면 돼요. 계산하기 쉬우려면 0으로 하는 게 쉽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걸 해석하면 뭐를 0으로 만들면 될까요? 기초 원재료 0으로 만들면 돼요. 0. 되셨죠? 그리고 기말 원재료를 20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가지고 직접 재료비 80원이에요. 50원 이렇게 구하시는 문제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가 뭐보다 어떻게 되었다, 뭐 기초보다 뭐 기말이 어떻게 되었다 이 문제를 최근에 깨야 되거든요. 그러면 항상 어디에다가 이음의 숫자 0을 넣으시는 거예요. 계산 문제 보실 때. 아시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요런 문제 잘 냅니다, 최근에. 아시죠? 왜냐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당황하시거든요, 이거. 아시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제공품. 여기 이제 소나타라, 이거 소나타. 그러면 이게 이 직접 재료비는 소나타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제공품 기초. 그럼 제공품 기초라는 건 전년도에 만들다란 소나타가 올해 연도로 50원어치가 넘어온 거죠. 그죠? 그리고 올해 연도에 소나타를 만들기 위해서 엔진 80원 사용했잖아요. 사왔잖아요. 올해 연도에 엔진 80원 우리가 투입을 했죠. 했죠. 직접 재료비가 해당 제품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배우셨냐면 직접 재료비는 추적할 수 있으니까 바로 제공품 계정으로 보낸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소나타 엔진이 사용된 거죠. 소나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직접 재료비는 원재료 계정, 대변에서 빠져나와서 제공품 계정, 차변도 다 이게 좀 꽂히죠. 자, 그리고 직접 농업비. 우리가 소나타 생산 라인에서만 작업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도 다 추적이 바로바로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직접 농업비도 바로 제공품 계정 차변으로 가잖아요. 이 100원이라고 해볼게요. 맞죠? 자, 근데 제조 간접비는 소나타에만 들어간 금액은 아니죠. 소나타하고 예를 들어서 그랜저다. 우리 공장에서 소나타하고 그랜저를 만든다. 라고 하면 제조 간접비는 소나타하고 그랜저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간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거 급해서 배부하죠. 소나타하고 그랜저의 뿜빠이. 그죠? 그 뿜빠이 하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그 개별원가 계산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내가 계산해 봤더니 소나타에 배부되는 제조 간접비는 170원에다 가정해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고 또 할 거예요. 알죠? 자, 그러면 잘 보셔야 돼. 이제 요거를 이제 말 문제로 되죠. 우리 그러면 제공품 계정 차변에 여기 있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세 개를 합친 걸 뭐라고 불러요?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부르죠. 요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랑 합친 게 제조 원가라는 거예요. 제조 원가. 맞죠? 제조 원가인데 여기에 있는 기초 제공품은 전년도 거고요. 얘는 이 제공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올해 총 투입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단기 중에 총 투입된 제조 원가다라고 해서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불러요. 외우셔야 되겠죠? 시험에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에 만들다 만게 50원, 소나타 만들다 만게요. 그리고 올해 총 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350원을 새로 투입을 전체 한 거예요. 됐죠? 그러면 400원어치를 완성시킬 수 있죠. 전년도에 만들다 만게 50원이고 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350원을 올해 새로 투입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있는 400원은 소나타를 완성시킬 수 있는 금액이 돼요. 400원. 자, 근데 이제 기말에 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100원의 소나타가 완성이 안 된 겁니다. 기말 제공품이라는 게. 그죠? 그러면 400원어치의 소나타를 완성시킬 수 있는데 100원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럼 나머지 300원은 완성이 됐겠다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300원이 여기 완성품이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근데 얘는 우리가 단기 중에 완성된 것의 제조원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총자를 안 붙여요. 얘는 전체 투입된 거지만 오른쪽에 있는 얘는 완성된 것의 원가이기 때문에 단기 제품자라서 제품자. 제품이 완성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단기 중에 완성된 것의 원가. 이 두 개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여기는 완성된 것이 한 거니까 여기는 총 투입한 거고 그래서 총자하고 제품자 구분하시고 400원. 자, 그리고 이제 기초의 제품이 100원 있대요. 그럼 기초 제품은 전년도에 완성은 됐어요. 소나타가. 근데 안 팔린 거죠. 그게 이제 올해 연도로 넘어온 거니까 얘가 전년도에 완성된 거예요. 그죠? 근데 올해 연도에 얼마가 소나타가 완성이 새로 됐냐면 300원어치 소나타가 새로 완성이 됐죠. 그죠? 이 완성된 걸 제품 창고로 여러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배송 대변에서 빠져나와서 제품 계정 차근도 바로 가져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품 창고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400원인 거잖아요. 이 400원이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죠. 이제. 그렇죠? 판매할 수 있는 금액. 자, 근데 이제 기말에 창고를 들어가 보니까 소나타가 안 팔린 게 150원어치가 있는 거잖아요. 기말 제품이다라는 게. 그럼 나머지 250원은 창고 바깥으로 나가고 창고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가 실제 재고서는 다 팔렸겠지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가 매출원 가다 이렇게 배우실 거예요. 그죠? 여기에 숫자만 여러분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방금 아까처럼 기초보다 기말이 어떻게 됐다 라고 하면 인내 숫자 0을 꼭 넣으신다. 이렇게 풀면 빨리 풀 수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자, 그럼 우리가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재고 자산은 셋 중에 뭘까요, 여러분들? 원가 계산하기 까다롭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재고 자산이 뭘까요, 공장에서? 재고 자산. 제공품이 공장이 제일 중요하고 원가 계산하기 까다로운 재고 자산이에요. 왜냐면 만들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제공품이 공장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항상 주인공은 관리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이거 배웠죠.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하죠, 여러분들. 그죠? 이 제조원가 명세서는 뭐에 대한 내역을 보여주는 거냐면
제공품에 대한 상승력을 보여주는 표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 때문에 재고자산이에요. 그렇죠? 대조원가 명세서 봐요. 시험에 어떻게 출제 하려면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알 수 없는 정보는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해요. 출제를 꽤 해요. 아시죠? 그러면 일단 제공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주는 보고서니까 맞죠? 제공품은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다시 여기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제공품 있죠? 제공품 중에 우리 직접 재료비 티켓 여기 직접 재료비 있잖아요. 근데 이 직접 재료비는 어디서 구하냐면 원재료에서 직접 재료비 구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뭐냐?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서에서는 뭐를 알 수 없냐면 제품 정보를 몰라요. 왜냐면 여기 제공품 티계정에 대한 정보라면서요. 맞죠? 근데 직접 재료비는 여기 원재료 티계정에서 구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험에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이라고 하면 제품 티계정이 답이에요. 거진 시험에 나오네. 아시죠? 이거는 진짜 10초 만에 할 수 있어요. 10초 만에 나오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맨 마지막에 구하는 게 단계 완성된 거 구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맞죠? 여기까지. 여기 오른쪽은 여기 단계 제품 제조원가는 여기서 구한 거고, 그렇죠?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맞죠? 그럼 제품 티계정 정보는 모르겠죠?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되겠죠. 외우시고. 이거하고 마칠게. 부분별 원가 계산이거든요. 회계 1급하고 다른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제품별 원가 계산은 부문별 원가 계산은요. 그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여러분들 출제 뭐 많이 하죠? 회계 1급에서? 그렇죠. 우리 단계 뭐 상호배 이거 출제 많이 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또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회계 1급하고 범위가 일치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은 다 일치합니다. 회계 1급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어요. 아시죠? 진짜 없습니다. 그 회계 1급과 차이 나는 건 개별 원가 계산하고 종합 원가 계산 약간 차이 납니다. 알죠? 자, 볼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부문이 부서예요, 부서. 근데 우리가 공장에서는 부서라고 잘 안 하죠. 부문이라고 하지. 부문. 어디 부문이. 그래서 이제 부문인데 우리가 부문은 직접 제품을 만드는 제조 부문과 직접 제품을 만들지 않고 제조 부문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부문이 보조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죠? 완벽하고. 자, 근데 이제 보시면 가끔씩 이거 순서를 내요. 순서를 내는데 뭐냐면, 자, 우리가 일단 제조 부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품을 만들죠. 제조 부문이. 그죠? 그 말은 제조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는 직접 제품을 만드니까 제품을 다이렉트로 보내줄 수가 있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보조 부문의 원가는 제품에 보내야 되냐? 보내야 돼요. 왜 보내야 되냐면 우리가 제조 간접비 여러분들 제공품 갖다가 제품으로 보내죠. 우리가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비는 그 제품에 추적이 되잖아요. 근데 제조 간접비는 추적이 안 되죠. 그럼에도 왜 보내냐면 제품을 제조하는데 기여해서 그래. 간접적으로. 맞죠? 그 말은 보조 부문도 제조 부문이 제품을 만들 수 있게 간접적으로 기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여하니까 보조 부문의 원가도 제품에 보내주는 게 이론상 맞아요. 이론상은 맞아요. 이론상은 맞는데 바로 보내줄 수 있냐? 없어요. 왜 못 보내주냐면 보조 부문은 제품을 직접 못 만들어요. 아까 제조 부문은 제품을 직접 만들 수 있으니까 다이렉트로 추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낼 수 있지만 보조 부문의 원가는 제품에 보내주긴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직접 제품을 만들지 못해요. 맞죠? 만들지 못하니까 보내줄 수가 없어요. 다이렉트로는
다이렉트는 못 보내줘. 근데 보내주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게 이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품에 보내주긴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 있죠. 보조 부문이 제조 부문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니까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보내면 제조 부문은 자신의 원가와 보조 부문한테 받은 것까지 같이 있죠. 맞죠? 이렇게 돼서 보내주면 보조 부문의 원가는 제조 부문이라는 쿠션을 한 방 쳐서 보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상호 배분법, 단계 배분법 이쪽 있잖아요, 여러분들. 얘네들은 전부 다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보내주는 건 변함이 없어요. 다 보내줘야 돼요. 되시겠어요? 단지 보조 부문끼리 서로 간에 요령 주고 받는 걸 고려할 거니 정도에 따라 다른 거죠,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그럼 이제 어떤 순서를 내냐면 이걸 가끔씩 내요. 요거. 다 띄우고 할게요. 가끔씩 잘 내는 편은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해당 부문별로 직접 제조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물론. 그러면 우리가 직접비하고 제조간접비 중에는 뭐를 먼저 보낼까요? 항상 직접비. 왜냐면 직접비는 추적 가능하니까 바로바로 보낼 수 있어, 생산하면. 맞죠? 소나타 생산하면 바로바로 보낼 수 있죠. 얼마 들어간지 아니까. 제조간접비는 그게 불가능해요. 맞죠? 소나타에 얼마 들어갔는지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시험에 항상 순서, 원가를 나눠주는 순서를 물어보면 항상 오답은 제조간접비부터 배부하는 게 오답이에요. 직접비부터 배부하는 게 당연히 먼저 얘부터 배부해야죠. 직접비부터. 맞죠? 그래서 부문별로 직접비를 일단은 집계 한다라는 거 모아놓는다라는 거예요. 직접 제조비. 됐어? 그리고 부문 간접비는 우리가 뿜빠이 시켜줘야죠. 얘는 추적 못하니까. 그래서 배부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3단계 아까 우리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보내줘야 된다 그랬어요. 맞죠? 쿠션 쳐가지고 여기다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4단계 그러면 제조 부문은 본인의 원가와 보조 부문한테 받은 원가 합쳐서 제품에 분가시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주로 이제 1, 2단계 가지고 장난 좀 쳐요, 여러분들. 아시죠? 항상 시험에 직접비하고 간접비 배부 순서 나오면 직접비가 먼저 항상 추적할 수 있는 내 원가. 아시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세부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직접 배우법, 단계 배우법, 상호 배우법을 가장 출제를 가장 많이 해요. 그렇죠? 범위도 똑같고요. 아마 회계 1급도 단계 배우법까지 시험에 낼 거예요. 계산 문제요. 그죠? 세무 이급. 자, 근데 이제 말 문제 대비. 뭐 우리가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은 차이가 뭐냐면 보조 부문끼리도 실제로 공장에서 서로 간에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맞죠? 식당에서도 여러분들 물건, 우리 식당에서도 뭔가 고장나면 수리 받아야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식당, 우리가 수리하는 부분은 뭐가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다 보조 부문이죠. 제품을 직접 만드는 부분은 아니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가끔씩 이렇게 다음 중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을 나누는 기준은 이렇게 하면 보조 부문끼리 요령 주고 받는 정도로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시험에 나오고요. 말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직접 배우법. 자, 이거 외우고 계실 거 빨리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배우법은 보조원끼리 용역 실제로 주고받는 거 아예 무시하죠. 그죠? 무시하니까 장점, 계산이 되게 빨라요. 간단하죠, 여러분? 진짜로요. 그렇죠? 단점은 부정확해, 진짜 부정확하죠. 외우고 계실 거고. 자, 그 다음에 단계 배분법. 단계 배분법은 일부 고려죠.
그래서 보조문끼리 용역 주고받는 거 일부를 고려하는 방법. 그죠? 그래서 시험에는 여러분들 순서라고 나오면 단계배우법이에요. 순서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단계배우법. 그래서 회계 1급 때부터는 여러분 단계배우법 문제는 어디 부분부터 배부한다 이거 꼭 출제할 거야 아마요. 그죠? 자, 이제는 단계배부법의 계산 문제를 푸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신 용어가 있어요. 얘 꼭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요. 단계배부법 계산 문제 푸시려면 이걸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에 후순위 보조 부문의 배분을 해야 돼요. 일단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 풀면서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후순위가 나중순위죠. 나중순위 보조 부문에 꼭 배분을 해줘야 돼요. 이게 핵심.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 나중순위 보조 부문에 배분하니까 먼저 순위 보조 부문에는 배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외우실 건 뭐예요? 이쪽 여기. 자, 그럼 그림을 그려서 해볼게요. 보시면, 자, 예를 들어보죠. 자, 여기가 보조 1, 여기가 보조 2, 여기가 제조 1, 제조 2. 자, 우리 시험에서는 아마 여러분들 그 부문을 아마 두 가지씩만 줄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는요. 그래서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보조 부문은 제조 부문에도 원가 제조 부문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보조 부문도 또 다른 보조 부문도 실제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조 1은 보조 2의 용역 제공하고 제조 1, 제조 2에도 제공하는 뜻입니다. 하기로 따지면 마찬가지로 보조 2도 보조 1한테 용역 제공하고요. 보조 2, 제조 1한테 용역 제공하고요. 보조 2, 제조 1한테 용역을 제공해요. 이게 실제 공장에서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단계배분법 문제를 푸실 때에는요. 시험에서 순서를 주잖아요. 어디부터 배부한다고. 그래서 얘를 먼저 배부한다. 이렇게 먼저 배부. 보조 1부터 배부한다. 이렇게 출제를 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됐죠? 일단 그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줄 아셔야 판단이 되셔야 내가 계산의 틀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 1이 먼저 배부니까 얘가 먼저 순위 부문이고 보조 2가 나중 순위 보조 부문인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단계 배우분 여기 후순위 보조 부문에 배부를 해요. 그 말은 보조 1 입장에서 보조 2는 후순위 보조 부문이 맞아요. 맞기 때문에 여기다 배부를 해줘요. 통과를 해줘요. 그림을 통해서 해보면 그리고 우리가 보조 부문의 원가는 제조 부문에 다 배부해 주거든요. 그래서 보조 부문 1이 제조에 제공하는 거 배부, 그 다음에 제조 2한테 주는 거 다 배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되셨어요? 자, 근데 그럼 보조 2가 분명히 보조 1한테 용역 주고 있죠? 주고 있어요. 근데 보조 2 입장에서는 보조 1이 선순위예요. 먼저 순위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후순위 보조 부문에 먼저 배부한다라는 건 나중 순위 후순위 보조 부문에 먼저 배부한다는 건 먼저 순위는 배부 안 해요. 보조 2 입장에서는 보조 1이 먼저 순위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배부를 안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부 고려잖아요. OX니까. 되셨어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보조들이 제주한테 배부하는 보조 다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여기에요. 그러면 보조 2 있죠? 보조 2는요 자신의 원가가 있잖아요. 자신 부문에서 발생한 금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계 부분에서. 보조 2는 보조 1한테 이 동그라미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조 2에서 발생한 게 세무래요. 보조 2에서 발생한 원가가 세무래요. 그럼 세무만 나눠주냐?
아니에요. 보조 1한테 동그라미 받아놨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보조문 2는 자신에서 발생한 원가뿐만 아니라 보조 1한테 받은 동그라미까지 합쳐서 보내야 돼요. 그림 이해되시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항상 여기를 건드려요. 이쪽이 중요해요. 그림을 보시면 되셨죠? 자, 외우시고 그 다음에 상호배우법. 자, 우리가 상호배우법은 보조문끼리 용역 주고받는 거 다 고려하시, 다 고려. 말 문제 대비하시고요. 시험에 계산 문제 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장점, 정확 다 고려하니까, 그죠? 근데 단점은 계산이 복잡하긴 해요. X, Y 준비해야 되거든요. 뭔가. 자, 그럼 일단은 우리 시간이 좀 됐으니까 단계 배분법, 직접 배분법 문제부터 풀어야 되는데 단계 배분법이 핵심이니까 단계 배분법 먼저 풀고 숙제 내용 마칠게요. 자, 여기 무시하고 일단 단계 배분법 해보죠. 207페이지입니다. 교재 207페이지. 자, 207페이지 읽어볼게요. 자, 예제 읽어보면, 자, 주식회사 배움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계 배분법, 보이시죠? 단계 배분법이라고요. 단계 배분법으로 보조 부문비 배분표를 작성하시오. 물론 우리 시험에서 표 작성하라고는 안 하죠, 여러분 시험에. 그렇죠? 얼마나 이렇게 물어보지만 직접 작성해 보시긴 하셔야 돼요. 계속 볼게요. 자, 다음 자료는 당월 중에 각 부분에서 발생한 제조간접비와 보조 부문이 다른 부문에 제공한 용역의 양이며, 밑줄 좀, 수선 부문비를 먼저 배부 미치고, 수선 부문비를 먼저 배부. 우리 지금 단계 배부법 문제죠. 근데 지금 수선 부문부터 먼저 배부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수선 부문이 먼저 순위 보조 부문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아래 보니까 보조 부문이 뭐하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수선하고 동력 있죠? 그러면 수선이 먼저 순위 보조 부문이고 동력이 나중 순위 보조 부문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적어 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나중에 문제 푸실 때, 뭐 선, 후 이렇게 적으시거나. 아셨죠? 그게 꼭 필요해요. 왜냐면 실제로 바꿔서 해도 오답이 있거든요, 꼭. 아시죠? 출제위원들이 그거 다 고려해 출제해요. 아시죠? 그러니까 동력 부분부터 배부해도 답이 나오게끔 출제한단 말이에요, 시험에서는요. 아시죠? 그래서 수선 부문이 먼저 순위고 동력 부문이 나중 순위 보조 부문이 되는 거예요. 네, 되셨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일단은 거기 자기 부문 발생액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 자기 부문 발생액이 보니까 동력 부문에 12만원, 수선 부문에 8만원, 제조 부문인 절단 부문에 50만원, 조립 부문에 40만원에서 총 110만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든 제가 아까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싹 다 보내줘야 된다면서요. 맞죠? 그러면 보조 부문은 배부가 다 되면 최종적으로 얼마 남아요? 빵원이 빵원. 보조 부문의 원가를 어떠한 방법이든 제조 부문에 싹 다 보내줘야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보조 부문은 배부가 끝나고 나면 원가가 0이에요. 맞죠? 근데 지금 원가가 있죠? 그래서 이 화면 보시면,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배분전 제조간접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아시죠? 보시면 다 금액 이렇게 있죠?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알죠? 자, 근데 우리가 단계 배분법이든 직접 배분법이든 문제를 푸시려면 거기 각각의 용역을 제공한 걸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들 동력 부문이 수선 부문한테
혹시 몇 제공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 동력이 수선한테 2만일까요? 600일까요? 여러분 일단 교차하는 지점 보시긴 하셔야 되거든요. 아셨죠? 근데 교차하는 지점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가로로 교차하는 지점으로 보셔야 돼요. 세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지금 거기 용역 제공하는 거에 동력이 수선한테 제공하는 용역이 어떻게 되냐라고 여쭤봤잖아요, 제가요. 맞죠? 그걸 동력이 수선한테 제공하는 걸 가로로 교차하는 지점으로 보게 되면 2만 킬로와트입니다. 맞죠? 근데 세로로 교차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고개를 위아래로 저으시는 거예요. 맞죠? 위아래로 보시게 되면 수선하고 동력이 교차하는 지점은 600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가 동력이 수선한테 제공하는 건 이렇게 용역 제공하는 건 가로로 교차하는 지점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동력이 수선한테 제공하는 건 2만 킬로와트는 2만 킬로와트. 네, 되셨어요? 한 번 더 질문. 이거 중요하니까. 동력이 절단한테는 몇 킬로와트 제공해요? 그렇죠, 2만. 이해되시겠어요? 207페이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동력이 조립 부문한테 몇 킬로와트? 6만 킬로와트. 그래서 총 만 킬로와트 제공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10만 킬로와트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선 부문이 동력 부문한테 몇 시간 내 수선 용역 제공하고 있어요? 600시간. 보이세요? 그 다음에 수선이 절단 부문한테 몇 시간? 600시간, 그렇죠. 그 다음에 수선이 조립 부문한테 800시간. 되셨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동력이 수선, 동력이 절단, 동력이 조립. 왼쪽, 우측.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다시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용역을 제공해야 되는데 수선 부문부터 제공한다면서요. 문제에서요. 그럼 수선 부문의 원가가 8만 원이란 말이에요.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배분이 끝나고 나면 보조 부문의 원가는 다 0입니다. 0.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분 후는 0이에요. 되셨죠? 그러면 수선 부문부터 배부하라고 했잖아요, 문제에서요. 그럼 얼마 배부해야 수선 부문이 0이 돼요? 8만 원. 자기 부문의 원가 8만 원이잖아요. 8만 원이니까 8만 원을 배부해야 0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 8만 원을 원래 어떻게 나눠줘야 돼? 보시면 8만 원 여기 보시면. 그럼 지금 우리 수선 부문과 배부하잖아요. 수선 부문과 배부하죠. 그럼 여기 수선이 동력한테 600시간, 수선이 절단한테 600시간, 수선이 조립한테 800시간 이렇게 제공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단계배분법은 후순위 보조 부문에 배분을 해줘야 돼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수선 부문이 동력 부문한테 600시간의 수선율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또 수선 부문 입장에서는 동력 부문이 후순위예요, 선순위예요? 수선 부문 입장에서는 동력 부문이 후순위예요, 선순위예요? 후순위잖아요. 수선 입장에서 동력이 후순위잖아요, 후순위. 맞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후순위이기 때문에 제공해줘요. 여기 고려하는 거. 얘 고려해야 돼요. 되셨어요? 자, 그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수선의 8만 원을 그럼 얘 고려하는 거죠. 600시간 고려한단 말이에요. 고려하니까 600시간, 600시간, 800시간 다 고려하는 얘기잖아요. 전부 다. 그죠? 그러면 전체 수선 부문이 제공하는 전체 용역을 합치면 총 2000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중에서 동력한테 제공하는 600시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얹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게 수선 부문이 동력 부문한테 제공할 금액이 돼요. 그렇죠? 그거 안 적으시면 수선 거꾸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얘가 먼저 어디 있습니까? 수선 부문이.
자, 그러면 수선 부문이 절단 부문한테 나눠줄 것도 총 2000시간 중에 600시간 나눠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되셨어요, 이렇게? 그러면 수선 부문이 조립 부문한테 제공할 것도 22000시간 중에 800시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지금부터 핵심, 지금부터 핵심. 그러면 보시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보시면. 근데 여기, 자 보세요. 동력 부문이, 여기, 동력 부문이 수선 부문한테 2만 킬로와트의 동력 용역을 제공을 해요. 전기를 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근데 여기 동력 부문 입장에서 수선 부문은 선순위예요, 후순위예요? 선순위예요. 동력 입장에서는 수선 부문이 선순위 보조문이에요. 제가 아까 선순위 보조문에 대고하자, 후순위 보조문에 대고한다. 단계요법은 걔만 고려하는 거니까 다른 건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력 부문 입장에서는 선순위 보조문에 제공하는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 X를, 죄송해요,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X를 쳐놓으셔야 돼요. 동력이 수선한테 제공하는 건 선순위 보조 부문에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는 뜻이에요. 되겠죠? 자, 그러면 항상 문제를 뭘 출제하냐? 근데 그럼 동력은 여기 보세요. 그럼 동력은 자기 부문의 원가가 12만 원이에요. 그럼 12만 원 배분 0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 여기 있죠. 수선한테 이거 보시면 수선한테 8만 원 곱하기 2,000분의 600 이거 받았단 말이에요. 수선한테 이거 받았어요. 맞죠? 받았으니까 자기 부문의 원가만 있는 게 아니라 수선 부문한테 요금에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한 걸 보내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여기 8만 원 요것도 보조문 또 다른 보조문한테 받은 것까지도 여기다가 더해줘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핵심이다. 최근에 이것도 보았어요. 동력 부문이 배부할 원가는 얼마일까요? 최종 문제가. 그러면 보시면 분명히 동력 부문이 수선 부문한테 2만, 동력 부문이 절단 부문한테 2만, 동력 부문이 조립 부문한테 6만. 이게 실제 공장의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이게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X 쳐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냥 동력 부문이 절단 부문한테 제공하는 2만, 동력 부문이 조립 부문한테 제공하는 6만만 고려하겠다는 얘기죠. 총 8만 킬로 같은 거 고려하겠다는 얘기예요. 되시겠어요? 됐죠? 그러면 이 동력 부문이 나눠줘야 될 게 요 금액이잖아요. 요 금액을 2만 킬로와트와 6만 킬로와트의 비율대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해보면 동력 부문이 절단 부문한테 제공할 거 이거 계산하시면 14만 4천 원 나와요. 하시면 저 믿으세요. 해라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14만 4천 원 얘 고려하지 않으니까 동력이 얘한테 제공하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총 8만 킬로와트 중에 절단 부분한테 쏘는 2만 킬로와트 배부해주면 되겠죠.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동력 부문이 조립 부문한테 나눠줄 금액 전체 8만 킬로와트 중에 조립 부문에 6만 킬로와트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공식을 쓴 이유는 여러분 좀 이렇게 세우시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면 절단 부문은 자신 부문의 원가 50만 원이죠. 그리고 여기 동력 부문한테 이 금액 받았잖아요. 이 금액 받았고 수선 부문한테 이 금액 받았죠. 그럼 이게 전체 절단 부문의 전체 금액이 되잖아요. 계산하시면 56만 원 나와요. 믿으세요? 자, 그 다음에 조립 부문은 자신 부문의 원가 4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동력한테 받은 거 여기 있는 금액. 그죠? 그 다음에 수선 부문한테 받은 거 요 금액. 합치면 이게 조립 부문의 전체 원가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54만 원 나옵니다. 근데 시험에 뭘 내냐? 그러면 우리가 배분전 제조간접비나 배분 후 제조간접비나
전체 금액은 안 변해요. 왜 안 변하냐면 보조분의 원가를 제조분에 나눠줘 끊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빵을 나눠주신 거예요. 전체 빵 개수는 변함이 없죠. 맞죠? 단지 서로 간의 개수만 다른 거지. 전체는 변하지 않죠. 되셨죠? 자, 됐어요. 숙제 좀 낼게요. 자, 몇 페이지 가져오시냐면 187페이지. 187페이지. 자, 4번, 5번 해주세요. 4번, 5번. 그 다음에 188페이지. 네, 6번, 7번, 10번. 188페이지 6번, 7번, 10번. 그 다음에 189페이지. 네, 11, 12, 13. 11, 12, 13. 이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174. 이거 큰일 날 뻔했다. 174. 자, 174. 자, 174페이지에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175페이지는 네, 9번 빼고 전부 다요. 175페이지는 9번 빼고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176 하고 177 있죠? 네, 그거는 17번 빼고 해주세요. 17번 빼고. 176페이지하고 170페이지는요, 17번 빼고 다요. 자, 그리고 209페이지. 209. 자, 209페이지는 3번 빼고 다. 209페이지는 3번 빼고 전부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210페이지. 네, 210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는요, 12번 빼고 해주세요. 12번 빼고. 12번 빼고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어디냐면 270페이지. 자, 270페이지. 이거는 세금 계산서 문제거든요. 세금 계산서는 말 문제 빼네요. 270페이지부터요. 272페이지까지 있죠.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어디냐면 일단은 여러분들 3번 빼고 해주세요. 3번 빼고. 3번하고 3번 그쵸 3번 빼고 나머지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298페이지. 자, 298페이지는요, 그 298페이지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299페이지 있죠. 299페이지는 6번, 7번, 8번. 6번, 7번, 8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00페이지.
300페이지는 15번. 일단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이건 숙제는 아니고 자율이에요, 자율. 자율인데, 우리가 오늘 풀어본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몇 회차하고 몇 회차냐? 91회, 93회였죠? 우리가 오늘 풀어봤던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91, 93이었을 거예요. 제가 실기 숙제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기 숙제를 잘 못 내거든요? 못 내는 거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그러면 우리가, 자, 들어보시면, 우리 교재가, 몇 회부터 몇 회까지 있냐면, 93회부터요, 87회까지 있어요. 되셨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오늘 3회하고 91회를 풀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댁에 가서 해보시는 거죠. 답안지도 뒤에 있으니까 모르시는 거 저한테 질문하시고.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뭐는 배웠어요? 일반 존폐명, 메인 매출 존폐명, 그 다음에 결산, 이거 배웠단 말이에요. 맞죠? 물론 신고서는 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한 날짜 잡아가지고 93회부터 87회 이 세 개는 우리가 제가 나눠드린 무인물로만 해봤지 여러분이 푸신 적 없잖아요. 맞죠? 한두 번을 계속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조금이라도 풀어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는 정말 좀 부탁드립니다. 자율이지만 되게 중요해요.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 풀어보시는 거하고 안 풀어보시는 거하고 차이가 무지하게 나요. 이쪽 부분이 많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셨죠? 꼭 부탁 좀 드릴게요. 신고서 안 푼 문제 꼭 풀어주세요. 이것도 꼭 해주시고 부탁 진짜로 믿을게요. 제발 여러분들을 고려한 거예요. 고려한 거. 저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어가지고 내일이래. 다음 주에 이어서 네, 원가에게 또 이어서 하고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소득세 할게요. 안 기다려? 그죠? 안 기다리셔야 돼요. 소득세. 자,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복귀 수업이신 분들 QR 코드 찍어주시고요. 네.